저 이재명은 위기 극복의 선수입니다, 여러분.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명부 빨리 입수해가지고 예방 조치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안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. 스마트한 방역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, 여러분. 저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.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. 이거 한 건만 했겠습니까?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거대 양당 후보들 본인과 그 가족의 도덕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적인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습니다.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퇴행이 우려됩니다. 우리가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정권 교체지 적폐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단지하겠습니다. 확 비비쁘겠습니다. 오늘의 핵심 유세 장면을 4명의 말말말로 잠시 만나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6위부터 먼저 만나볼게요. 친문 반이 민주당 내부 얘기입니다.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론조사가 이해가 안 된다. 바닥 민심과는 다른 것 같다.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근 여론조사 추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재명 후보로서는 여전히 돌아서 있는 친문들의 마음부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아직 지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저희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그 퇴임 이후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. 이재명 후보가 현재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확인시켜드리면 그분들도 마음을 다시 돌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일부 보도 내용들을 좀 제가 인용해 볼게요. 강성 친문 일부는 일부입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. 또 하나의 보도. 이재명 당선만은 막자던 극성 지지층들이 점점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선거 연대를 맺는 지경에 이르렀다. 아직도 이현정 의원님, 네. 일부 친문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돌아선 이 표심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 모양이죠.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뉴스에 나가 보면 다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온다. 물론 뭐 많은 후보들이 똑같습니다. 다 가면 다 지지하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고민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친문이라고 하는 즉 여권 지지층 전체가 본인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. 아마 제가 저희 탑10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것 같은데요. 저는 이게 몇 가지의 저는 이재명 후보의 조금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. 첫 번째는 지난 경선 때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그 이낙연 후보하고 겨우 이제 과반수를 그때 못 넘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였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겨우 과반수를 넘었어요. 예. 3, 4 슈퍼이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면서 거의 뭐 50번을 조금 넘어서 이제 그냥 그 우승 확정지었거든요. 그때도 저희가 만약에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그럼 결선 투표 합시다라고 끌었더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렇게 통 크게 했었어야 그렇죠. 된다는 통 크게 말씀이셨어요. 했으면 이게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권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이병철 씨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분이 사실은 한 20여 년 동안 정말 골수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. 예.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민주당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로 한 분도 조화라든 이런 게 보내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이 당시에 슈퍼위크 때 신천지 한 10만 명이 동원돼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.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?
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지금 결합도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화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저희가 그 화면들을 모아봤습니다.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. 그때도 셋의 머릿속에는 신천지 이렇게 떠올랐어. 윤석열이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이 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어요. 분명히. 우리 후보를 연호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저 연설해야 되니까 한 번만 모두 이재명 후보 연호를 3번 딱 하고 끊어주세요. 이재명 이제 자 모두 사진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. 최 교수님, 물론 세 장면 모두 다 각기 다른 사유는 있고 해프닝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친문 지지자들이 대선 전까지도 쉽게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 아닌가. 오히려 뭐 윤석열 후보 찍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여권 내부에서도 꽤 고민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이낙연 전 대표 연설 중 저런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잘못됐어요. 물론 민주당에서 해명한 거는 이제 이게 작동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? 음향시설 작동하시면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건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저는 그러니까 후보가 왔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연설을 하시면 그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죠. 저렇게 2번이나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 중에 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그룹이 있어요. 그 그룹은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는 그런 그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일부다. 예, 일부라고 보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셨던 3만 명 정도가 다시 지지선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. 보훈단체 관련해서는. 예. 그래서 저는 그 그룹 자체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이런 거죠.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뭐 지지하려고 했던 분이 가고 이런 것보다는 예. 원래부터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더 많이 촉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나 선대위에서는 그분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. 김어준 씨 발언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런 발언들은 특별히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.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거지만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. 이런 기류를 피부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. 이재명 후보가. 5년 전 본인 지지율에 취해서 과도하게 당시 문재인 후보, 지금 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빚이었다.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. 어찌 보면 선거 보름 앞두고 친문에게 좀 반성문을 쓴 셈이 됐습니다.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그 득표를 보면 41% 정도예요. 예. 근데 지금 현재 그 41%가 이재명 후보에게 다 오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시거든요.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.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캠프에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? 그러면 바로 그 친문 세력에 지금 오고 있지 않은 표를 제가 볼 때는 2%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는 4%에서 5% 정도 볼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과연 그거는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? 그거를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2017년도 당시 대선 때 본인이 그 문재인 후보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반성한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여기에선 뭐라 그랬냐면요. 문 비판했다. 과도하게 문 비판했다 이랬거든요. 근데 단순히 그냥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. 조롱을 했죠, 사실. 조롱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앙금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를 봐도요. 그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제가 객관적으로 가면 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만약에 우리 후보였다면 보수 정당의 후보였다면 저는 15%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많이 주관적 의견이 들어갔는데요. 네. 그래서 제가 예. 볼 때는 그 전에 민주당,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때,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을 낼 수 있었을까?
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알겠습니다. 예.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성하시는 그 부분이 단순히 2017년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한 것만 반성을 해야 되는 건지 더 크게 보고 국민들께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. 이어지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 60%, 윤석열 후보 23%.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그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10명 중에 6명밖에 지지를 안 해? 뭐 이런 입장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. 이 해당 여론조사만 보면요.